안녕하세요, 안현모입니다. 이번에는 이그나이트 UI 블레이저 그리고 첫 번째로 데이터 그리드 소개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이그나이트 UI 블레이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사용 이유, 마지막으로 샘플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동작 구조를 확인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나이트 UI 블레이저 인프라지스틱스사에서 만든 UI 컴포넌트고 유효 컴포넌트입니다. 웹 UI 제품군이 이그나이트 UI가 되는 거고, 여기에 제품군 중에 블레이저가 포함되는 거고요. C#뿐만이 아니라 jQuery, Angular, React 등을 지원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된 웹 UI 쪽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고, 여기에 이제 블레이저가 포함이 되는 거죠. 개발자당 라이선스이고요. 구매 시 평생 이용이 가능한데 1년 구독 형태로 구매가 되고, 이때 나오는 메이저 버전의 하나에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메이저 버전이라는 것은 연도, 점,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엔 22년도 아마 상반기 22.1 버전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구매하시면은 22.1, 그 다음 나오는 하반기까지 아마 계속 이용이 가능하실 거고요. 누겟을 통해서 트라이얼 이용이 가능하니까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블레이저가 현재 최근에 나온 기술입니다. .NET 코어 3.0에서 블레이저 서버가 시작됐고 3.1부터 웹 어셈블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NET 5, .NET 6까지 2년 정도, 2년 조금 넘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나 오픈소스 생태가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구성이 조금씩 되고는 있는데 아직 느리죠. 근데 그 SPA 프론트엔드 기술을 C# 기술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엔 웹 어셈블리를 지금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웹 어셈블리를 통해서 그 서버 통신 없이 순수하게 .NET 기술로 브라우저에서 돌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죠. 하지만 이런 부족한 UI를 메꾸려면은 기존에 있던 jQuery나 이런 것들을 컨버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거나 그것을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블레이저에 대한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UI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유료 컴포넌트가 그 중에 하나가 이 인프라지스틱스의 이그나이트 UI 블레이저인 거고요. 순서대로 샘플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볼 거고, 저는 웹 어셈블리로 프로젝트를 생성할 겁니다. 서버와 웹 어셈블리에 대해서는 이 차이는 제가 기존에 올려놨던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누겟을 통해서 이그나이트 UI에 등록하는 건데, 이건 역시 제 기존의 인프라지스트 설치에 대해서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플 페이지를 생성함에 따라서 이 인프라지스틱스 홈페이지에서 전반적인 샘플 페이지를 확인하고, 이 샘플 페이지 중에 하나인 데이터 그리드 표시 영역을 가져와서 샘플 페이지를 생성할 거고, 각 기능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데이트 타임, 표시 변경 기능, 그리고 is, editable, 그리고 페이징 기능의 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 2022 기준으로 할 거고요. .NET 6 기반입니다. 여기에 블레이저를 검색하시면은 블레이저 서버, 그리고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앱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웹 어셈블리 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저는 제 영역인 이쪽에다 만들고, 솔루션 이름 간단하게 이그나이트 UI 샘플이라고 하고요. 그냥 블레이저 앱 1으로 만들게요. 네, 프레임워크는 .NET 6로 할 거고, 인증 요령 없음, HPS에 대한 구성 굳이 필요 없고요. 별도로 건드리진 않을게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HPS에 대한 구성, 이건 아시다시피 있는 그대로고, 웹 어셈블리는 백엔드 기술이 아닌 프론트엔드 기술이기 때문에 호스팅을 ASP.NET 코어로 반드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뺄게요. 프로그레시브 웹 애플리케이션은 PWA라고 하는데, 이 PWA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역시 .NET 5부터 들어간 클래스 선언, 메소드 선언 없이 바로 코드를 시작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일단 디폴트로 갈게요. 네, 만들기를 통해서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기본 템플릿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네, 그냥 컨트롤 F5를 하거나 이 버튼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빌드돼서 화면이 나타나고, 이런 형태로 기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이제 인프라지스티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머지 샘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프라지스티스 홈페이지에서 디자인 앤 디벨롭먼트에서 이그나이트 UI 하위에 있는 블레이저를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설명이니까 필요 없고 저희가 필요한 건 샘플이겠죠. View all grid 샘플즈를 보게 되면은 좌측 목차에 내용들이 쭉 나오고 여기에 간단한 데모와 설명들이 나타납니다. 네, 다른 내용들은 차근차근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볼 거는 테이블 그리드이고요. 그리드 쪽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이브 데이터의 변경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 로컬 데이터를 바인딩하는 것, 셀 액티베이션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될 거예요. 크게 쓰이는 기능들은 아마 이런 셀을 어떻게 편집으로 들어갈 건지, 그리고 이런 에디팅 기능들을 어떤 순서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셀 머지 보시면은 이런 상하이의 이름이 같으면 자동으로 머지되는 기능들, 선택 기능, 애니메이션, 이 애니메이션 기능은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컬럼 이동에 대한 애니메이션이라 이런 UI적 기능, 컬럼 무빙, 컬럼 추저, 옵션, 피닝이 일반적으로 픽스드라고 하나요? 프로즌, 이런 형태로 말하는 그 컬럼을 고정하는 기능이고요. 요 선 기준으로 이제 좌우 바뀌죠. 진짜 화면을 좀 키워놔서 좀 불편하긴 하네요. 컬럼 리사이징, 많이 쓰시는 기능들은 아무래도 이런 피닝, 그리고 무빙, 머지, 이런 그리드 레이아웃의 저장, 이 정도 기능들이 아마 흔하게 많이 쓰이실 거고, 네, 로우 피닝 같은 경우 있네요. 상단의 로우를 고정하는 기능이죠. 네, 일단 제가 할 것은 이 바인딩 로컬 데이터 기준으로 그리드를 찍어 볼 거고요. 이런 편집 기능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상단으로 올라가서 게팅 스타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세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웹 어셈블리 앱을 만들었으니까 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그나이트 UI 블레이저라는 것을 누겟에서 추가해야 되는데요. 프로젝트를 우클릭해서 누겟 패키지 관리로 들어가서 찾아보기를 통해서 이그나이트 UI.블레이저를 검색하면은 여기 나오죠. 이거는 지금 누겟 패키지 소스에서 받게 되면 트라이얼인 거고요. 저는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인프라지스틱스 패키지 소스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올렸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죠. 네, 설치를 했습니다. 네, 패키지 추가가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컴포넌트를 등록해 줘야 되는데 웹 어셈블리의 경우에는 요 상단에 앱 번들을 추가해 달라고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은 www 루트 안에 있는 index.html에 추가를 해달라는 내용이고 웹 어셈블리 JS 바로 위쪽에 한 줄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웹 어셈블리 프로젝트에서 디펜던트 인젝션을 하나 추가해야 되는데 보시면 그냥 요거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복사해서 program.cs에 가서 편하신 곳, 저는 여기 중간 사이에 넣을게요. 빌드 전에만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빨간 줄이 나오는 것은 유징이 추가가 안 됐기 때문이고 이것은 우측 버튼 클릭하셔서 빠른 작업 및 리팩터링 혹은 컨트롤 점을 누르셔서 유징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유징이 추가되고 처리가 됐죠. 네, 여기까지 기본 작업이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그리드로 넘어가서 바인딩 로컬 데이터를 한번 해볼게요. 이그젠플은 현재 최종적으로 빌드된 화면인 거고 저희가 필요한 건 레이저 구문이고요. 저것을 가져다 붙이기 위해서 페이지에다가 데이터 그리드라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게요. 우측 버튼 클릭해서 추가, 레이저 구성 요소입니다. 레이저 페이지는 CS HTML인 거고 레이저 구성 요소가 블레이저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컴포넌트인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파일을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거 복사해서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일단 처음이니까 복사해서 넣지 않고 구성 요소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데이터 그리드라고 할게요. 데이터 그리드라고 하고, 데이터 그리드의 최상단에 다른 페이지를 보면, 카운터 쪽 페이지를 보면은 상단에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진입점을 뜻하거든요. 이것을 그냥 복사해서 데이터 그리드에다가 붙여놓고 슬래시 데이터 그리드로 변경을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보면 페이지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글자 그대로 타이틀이죠. 타이틀 역시 여기에서 같이 맞춰줄게요. 데이터 그리드라고요. 나머지 코드는 아까 봤던 샘플 페이지의 카피 코드를 통해서 클릭, 여기에서 코드를 지우고 이 밑에 붙여 넣겠습니다. 네, 기본 작업은 여기서 끝났고 이제 좌측 페이지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야 되네요. 나브 메뉴로 가서 메뉴 하나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주소를 데이터 그리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역시 데이터 그리드라고 변경을 하고요. 이쪽에 있는 게 아이콘인데 일단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시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 하게 되면은 데이터 그리드가 여기 추가가 됐죠. 데이터 그리드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아까 보셨던 요 이그젠플과 동일한 형태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기네요. 너무 기니까 조금 줄여볼게요. 데이터 그리드 요것만 볼게요. 데이터 그리드에서 상단의 UI 영역에서 보니까 하이트가 100%네요. 너무 기니까 한 500픽셀 정도로 변경을 해볼까요? 그리고 핫 로드 요 불꽃 표시를 클릭하고 보시게 되면은 핫로드가 적용이 돼서 500픽셀로 맞춰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코드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네, 클래스를 하나 추가할게요. 클래스 이름은 데이터 그리드.레이저.cs입니다. 아까 추가했던 데이터 그리드.레이저에 .cs가 붙는 거고요. 클래스는 파셜로 하고 상속을 하나 봤는데 컴포넌트 베이스에서 상속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빠른 작업 리팩토링 유징을 하나 추가해서 클래스를 하나 추가했고요. 이 클래스를 추가한 이유는 이 코드 영역을 저쪽에 움직이기 위해서예요. 코드 영역만 복사하고 이 코드 영역은 지우고 이 코드를 여기에 추가를 해 놓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징이 빠져있기 때문에 유징을 하나 추가해 주고요. 네, 다시 볼게요. 보시면은 정확하게 동일하게 동작을 하죠.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오더 데이트가 이상하게 나와요. 이 이유는 이 샘플 자체가 지금 버그가 있는데 보시면은 get 랜덤 데이트라는 곳에서 저 데이트를 랜덤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뉴 데이트를 가져오죠. 이렇게 되면은 1900년 정도, 그러니까 최초값 데이트 타임의 최초값으로 가져오게 되니까 이것을 투데이로 변경을 해주고 그냥 이거는 한로드 할게요. 한로드 하게 되면은 바로 반영이 될 거예요. 랜덤 데이터라서 바로 반영이 안 되네.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오더 데이트가 이제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보통 id 값은 수정할 수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id 값은 수정이 불가하도록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구조를 먼저 볼게요. 데이터 그리드는 현재 IGB 데이터 그리드, 이그나이트 UI의 블레이저에서 IGB인 것 같네요. 그리고 데이터 그리드라는 태그로 시작을 하고 여기 태그로 닫히고요. 그리드에 대한 속성은 여기에서 선언이 되고 하위 태그들은 이제 컬럼에 대한 속성들인데요. 일단 id 값은 보통 변경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속성 중에
속성 중에 is editable 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것을 false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로드로 바꿔주고 지금은 이건 바로 반영이 되네요. 이제는 이 부분은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프라이스 이 부분이죠. 프라이스 보시면은 포지티브 프리픽스 앞쪽에 있는 프리픽스를 달러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을 그냥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를 하고 한로드를 하면은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만약에 한로드를 했을 때 변경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디버그하지 않고 다시 시작으로 빌드를 다시 해주시면은 변경되는 내용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런 날짜 타입이 점을 찍는 경우도 있지만 요런 2022 다시 대시가 붙는 형태를 많이 쓰죠. 요 대시가 붙는 형태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데이트 타임 쪽에 이 데이트 타임 포맷을 통해서 요런 포맷들이 지정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게 데이트 타임 포맷이라는 쪽을 이런 형태로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이런 단넷 형태로는 지원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맷 스트링은 첫 번째 표시하는 부분은 포맷 스트링을 이런 형태로 변경을 하고요. 두 번째 편집에서 나오는 포맷 스트링은 에디터 포맷 스트링으로 이 부분은 단넷 형식이 먹힙니다. 그리고 태그를 다시 하나 열어주고요. 하위 태그로 IGB 데이트타임 포맷 스펙시파이로 하나 만들어주고 로케일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로케일은 이런 형태로 변경이 되고 이어는 누메릭 먼스는 2디지트 그리고 데이 역시 2디지트로 하고 닫겠습니다. 그리고 한 리로드 안되네요. 여기서 빌드를 다시 해서 시작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대로 대시가 붙어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 역시 대시가 붙어 있고 크게 문제가 없네요. 이 이유는 인프라지스틱스에서는 이 포맷을 단넷 형태의 포맷 스트링으로 지원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변경을 해야 되고요. 저쪽에서 인프라지스틱스에서 보내준 샘플 ENUK 혹은 CO-KR 같은 것을 쓰게 되면은 저게 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색해서 보니까 저 국가 단위인 것 같은데 프랑스 CA네요. 요 로케일로 변경을 해주고 이런 형태로 맞추게 되면은 다시 대시 기준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요 모질라에 있는 이 데이트 타임 포맷 INTL이라고 하는 요 데이트 타임 포맷을 확인해 보시면 된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표시되는 것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페이징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로컬 데이터에 대한 페이징만 적용이 되고 원격지, 리모트 데이터 소스에 대한 페이징은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페이징 적용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페이징 검색해 보시면은 is page visible이라는 속성이 있고요. 이것을 true로 주고 다시 페이지 사이즈를 20 정도 준다라고 하면은 하이트는 다시 100%로 변경을 할게요. 어차피 페이징이 먹일 때니까요. 한로드를 다시 걸어주게 되면은 20개 단위로 20개는 좀 많네요. 한 15개로 변경해 볼까요? 네, 15개로 하니까 비슷하게 되네요. 이런 형태로 페이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특정 조건에 대해서 이 기능이 편집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해야 되는 조건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id 값이 없으면 편집이 되고 있으면 편집이 안 되고 보통 이런 형태로 많이 가는데, 지금은 현재 조건 기준으로 봤을 때 추가 기능, 여기에서 그러면은 id가 1005 이하인 것은 수정할 수 있고 1005 이상인 것, 1005를 초과하는 id 값부터는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속성 중에 클릭하게 되면 에디터가 나타나는데, 이 에디터 중에 에디터 에디트 스타티드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 이벤트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냥 onCell edit started라고 해서 그냥 하나 동일하게 만들어 볼게요. on만 붙여서 하나 만들고, CS 쪽에 가서 그냥 뭐 하나 만들죠. 뭐 보이드 보시면은 여기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은 이 앞에 이것이 받아야 되는 인자들이 나와요. 지금 IGB 그리드 셀 에디트 스타티드 이벤트 아그스네요. IGB 셀 에디트 그리드 셀 에디트 스타티드 유스 하고, 이 부분을 하나 받아볼게요. 속성을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필요한 것은 일단 페어런치가 그리드가 되겠죠. IGB 데이터 그리드를 받게 되고요. 그리드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있는데, 아이템이죠. 아이템은 그냥 로우 아이템 가져오는 거니까 어떤 형태? 세일즈 인포 형태로 변경을 해볼게요. 근데 이 아이템의 뭐 내용을 바로 보면 되겠죠. 일단 그리드는 사실 당장에 안 쓸 거니까 일단 빼고, 그리드 쪽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아이디가 프로덕트 아이디가 1005보다 작으면 뭐 그냥 리턴을 해도 되고, 이 반대의 경우니까 1005보다 크면 그리드 써야 되네. 네. 아이템 기준으로 프로덕트 아이디가 1005보다 크면 그리드의 에디트를 캔슬하겠다. 캔슬 에디트. 여기서 이렇게 기동기도 사실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시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보시면은 1005 이내는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1006번부터는 아무리 클릭해도 수정할 수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이 안 돼요. 바로 캔슬 되니까. 물론 이게 간단하게 이런 형태로 나왔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만약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오더 밸류라는 게 있어요. 110 프라이스 110짜리를 4개 하면은 요게 여기서 만약에 프라이스를 100으로 고치고 오더를 3으로 고쳤어요. 그러면은 300이 돼야겠죠? 그럼 이 기능을 보시면은 오더 밸류가 지금 더블인데, 더블형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겠죠? 프라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에 오더 아이템 개수, 이 내용은 여기 있는 밸류죠. 프라이스 아이템을 곱해서 만드는데 이 내용은 필요가 없죠 이제. 왜냐면 여기에 바로 들어가니까. 똑같이 할까요? mass.round 해서 이렇게 되면은 빌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은 값이 맞게 들어가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데
편집 기능이 있네요. 편집 기능은 사실 오류가 나죠. 편집되면 안 되는 기능이니까 바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UI로 가서 이 편집에 대해서 오더 밸류는 어떻게 EasyEdge 테이블을 펄스로 바꿔주면 되죠. 다시 빌드 해볼게요. 그러면은 밸류.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값이 수정되면 이 값이 자동으로 바뀌길 원하잖아요. 그 기능에 대해서는 현재 바로 이렇게 그 값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셀 에디트가 끝나면은 저것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ended 하나 만들고 여기 역시 확인해 보면은 그냥 ended네요. 거의 동일하게. 그러면은 붙여놓죠 뭐. 요것만 붙여놓고 이게 ended로 바뀌면 되죠. 마찬가지로 요건 역시 ended로 바뀌면 되고요. 뭐 다른 내용들은 다 똑같은데 보시면은 로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로우는 이.로우에 대한 내용은 현재 그리드에서 표시되는 로우 인덱스입니다. 이 데이터 아이템이 아니에요. 데이터 아이템이 아닌. 지금 이걸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데이터 인덱스랑 저 로우 인덱스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일단 편집 시에 일단 편집된 내용이 프로덕트 뭐 그냥 가져다 붙일게요. 프로덕트 프라이스나 혹은 오더 아이템스가 변경이 됐다라고 볼게요. 컨테인 2.column.field에 속하면 여기에서 이제 프라이스나 아이템이 변경이 된 거죠. 그럼 여기에서 그리드에 notify라는 기능이 있는데 notify 뭐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 지금 변경이 됐으니까 업데이트 해서 데이터 아이템 this.data죠. 이 데이터는 여기 상단에 이 데이터인 거고 인덱스 현재 인덱스가 만약에 2.row로 한번 해볼게요. 2. 네. row에 네, 이 인덱스죠. 그리고 변경된 아이템은 현재 아이템이니까 그냥 아이템을 그대로 넣어볼게요. 이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볼게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죠. 그런데 이게 컬럼 로우를 바꾸는 순서,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 정렬을 바꾸는. 정렬을 바꿔볼게요. 정렬을 바꾸고 여기에서 이거는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다 걸어놨네요. 여기에서 1003번 바꾸면 우측 데이터 변경되는 건 확인했는데 보시면 ID 값이 계속 요상하게 바뀌어요. 다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notify update 아이템을 하는 것은 데이터 소스의 인덱스를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리드에 있는 인덱스를 넣으면서 이 데이터와 그러니까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리드 상에 있는 요 IGB 데이터 그리드와 이 데이터 소스는 바인딩을 통해서 연결이 됐지만 사실상 연결이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변경한다고 해서 이쪽에 바로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데이터가 변경이 됐다라는 것을 이런 노티파이를 통해서 이 그리드로 알려주게 되는데 현재 바뀐 로우 인덱스를 잘못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시되는 데이터가 계속 요상하게 바뀌는 거고요. 지금 중복돼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로우가 아닌 원래 인덱스를 찾아야겠죠. 원래 인덱스를 어떻게 찾느냐? 간단하게 데이터 점 그냥 인덱스 오브로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 아이템 자체가 여기에 있는 인덱스 그 데이트 이 아이템이 이 내부에 있는 리스트의 한 영역 그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int idx를 찾아서 이 idx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네, 볼게요. 네,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바꾼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티파이 쪽 찍어보시면은 여러 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remove 아이템 삭제됐을 때, 그리고 insert 아이템 추가됐을 때, 전체가 삭제됐을 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만 가지고도 웬만한 기능들은 확인하실 수 있을 원하시는 대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